낙찰받은 지 2달 만에 1억을 벌어다 준 아파트. 심지어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아서 명도도 필요 없었는데요. 세금 체납된 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인수될 게 없는 아파트였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2달 만에 1억을 벌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아파트는 경매가 아니라 공매로 나온 물건이었는데요. 초보자분들은 경매는 돈을 안 갚아서 나온 거고 공매는 압류 때문에 세금 체납 때문에 나왔다고 알고 계신데 과연 그게 맞는 말일까요? 사실인지 아닌지 오늘 같이 살펴볼게요. 이 아파트는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건물 등기를 보면 여기 소유권 이전 해가지고 코리아 신탁 주식회사 신탁사가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 울구를 보면 이렇게 근저당들이 다 잡혀져 있었는데 지금은 다 빨간 줄로 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줄로 끄어져 있다는 거는 말소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졌다는 표시입니다. 그럼 다 빨간 줄로 끄어져 있으니까 지금은 채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겠죠. 여기 경매 유료 사이트에서 보여주는 곳에서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 등기를 보면은 제일 끝에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주요 등기사항 해가지고 참고용으로 올려준단 말이죠. 앞에서 봤던 빨간 줄이 끄어져 있었던 것들 그것들을 다 제외하고 지금 살아있는 등기만 보여주는 곳이 이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니까 지금 단독 소유 해가지고 신탁사가 가지고 있는 거 소유권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갑구랑 을구에는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채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죠. 채권이 없기 때문에 낙찰을 받게 되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할 사항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물건은 5억 8,500만 원에 낙찰을 받아왔어요. 호객노노 실거래가를 보면 2023년 12월 달로 가봐야겠죠. 2023년 12월 21일에 직거래 되어 있고 5억 8,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앞에 직거래라고 적혀져 있는 이유는 중개사를 끼지 않고 매도자랑 매수자가 직접적으로 계약을 했을 때 이런 표시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었던 이 공매 물건도 결국에는 집행기간 해가지고 코리아 신탁 주식회사 낙찰 받은 사람, 낙찰자랑 그 둘이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공매 표시를 해놓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직거래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오히려 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럼 2023년 12월 21일 이때 5억 8,500만 원에 어쨌든 공매로 가지고 갔단 말이죠. 그런데 2달 뒤인 24년 2월 16일 날에 6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아파트마다 남향이냐 북향이냐 그리고 층수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나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 6억 9천에 팔린 이 집이 우리 낙찰받은 이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집 아니냐, 같은 아파트라도 이 층수가 너무 차이 나고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 여기 보면 낙찰받은 집도 101동 14층이고 6억 9천만 원 찍혀있는 집도 101동 12층입니다. 같은 동이고 층수도 거의 똑같죠. 2달 만에 1억이 올랐는데 이거 진짜 잘 받은 거 아닌가요? 2023년 12월 달이면 부동산 시장이 진짜 안 좋을 때였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돈을 벌기 쉬운 시기였다는 거예요. 이 물건을 그때 입찰했던 사람도 6명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물건이 분위기 좋을 때 공매로 나왔다면 6억 5천만 원까지는 제가 봤을 때 낙찰을 받아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5억 8,500만 원에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겁니다. 지금은 부동산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래도 2, 3년 전에 그 상승장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분위기가 회복된 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경쟁자 없이 싸게 낙찰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이건 감정평가를 7억 700만 원에 받았었는데 처음 입찰을 시작한 거는 10억 6,050만 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경매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받으면 그 감정평가 받은 그 금액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매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대로 받고 그 금액 이상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물건도 마찬가지죠. 7억에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10억부터 입찰을 시작하게 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감정평가 금액은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뭐 2번 유찰됐네 하고 8억 5,900만 원일 때 이때 입찰을 했다면 훨씬 더 비싼 가격을 주고 낙찰을 받는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경매도 그렇고 공매도 그렇고 항상 이 감정평가 금액은 참고사항일 뿐인 거고 직접 내가 그 아파트가 시세가 얼마인지를 확인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고 나서 지금 내가 입찰하려고 하는 이 금액이 싼지 안 싼지를 내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10억에 시작을 했지만 결국
가격은 5억 6,400 이때까지 떨어졌을 때 5억 8,500만 원에 낙찰을 받아간 겁니다. 공매에서 이렇게 인수할 사항이 없는 물건이 공매로 나올 때는 이렇게 첨부 파일 해가지고 공매 공고문이라는 걸 같이 주거든요. 이 공고문만 꼼꼼하게 읽어보셔도 초보자도 이 공매를 입찰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여기 공고문을 보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와는 전혀 다른 일반 매매에 해당을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동산 가가지고 그냥 부동산 소장님 끼고 일반 거래를 하잖아요. 매도자랑 매수자 와가지고 계약서 쓰고 그거랑 똑같아 라는 말인 거예요. 다만 이 중개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 소장님들이 아니라 공매를 진행하는 캠코 사이트가 이 중개사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보면 부가가치세 대상 부동산은 해당 공매 금액에 포함되어 있대요. 대신 관리비는 매매 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으로 사전에 확인하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공매로 나온 물건 중에서는 우리가 낙찰금 외에 따로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물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가 낙찰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포함이 안 되었다 하면 우리가 낙찰받은 물건의 그 낙찰금이 5억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5억 중에서도 아파트를 5억 주고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는 건물분에 대한 금액이 있을 거고 토지분에 대한 금액이 따로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건물분에 대한 금액이 2억이고 토지분에 대한 금액이 3억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건물분에 대한 2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10% 2천만 원을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낙찰금 5억을 냈고 거기 플러스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2천만 원까지 더 얹어서 이 집을 매수하게 되는 겁니다. 공고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이 입찰 보증금은 몇 % 이상 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요. 계약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계약이 체결되고 난 후에 잔금은 또 언제까지 내야지 전체적으로 계약이 성사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꼭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현황 이런 곳을 보면은 누가 지금 이 집에 살고 있는지도 좀 알 수 있거든요. 여기 비고란을 보니까 직원 기숙사로 이용 중이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에 직원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다는 건데 우리가 낙찰을 받고 나서 명도를 진행할 때 직원분이 나는 이 집 못 나간다 막 이렇게 할 리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죠. 제가 낙찰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나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냥 순순히 약속 날짜를 잡아가지고 명도는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심지어 이런 공매 물건들은 빈집일 확률이 또 큰데요. 저희 수강생들 낙찰받은 집 중에서 한 곳이 얼마 전에 낙찰을 받은 건데 거기가 법인이 전세권을 설정해 놨었단 말이죠. 근데 이 전세권은 말소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낙찰받은 그 금에서 전액 다 받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일부 금액만 보증금을 좀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는데 저희 수강생분께서 낙찰을 받고 나서 이제 명도를 진행해야 되니까 이 법인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 오늘 낙찰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빈집이라고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냥 낙찰을 받자마자 바로 명도가 끝나버렸어요. 이처럼 이 법인이 살고 있었다 하면은 명도가 쉬운 집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공고문에도 임대차 현황 해가지고 누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내가 추가로 지금 이 집에 누가 전입신고를 하고 누가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해당 경매물건이나 공매물건의 그 주소지와 가까운 주민센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주변에 있는 주민센터에 가서 이 물건이 지금 경매나 공매로 나와 있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서류를 제출을 한다면 그 집에 대해서 지금 전입신고가 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을 받기 전에 이 집이 빈집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공고문에 보면은 이 집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있단 말이죠. 그 기관에 전화를 해서 이 집에 지금 누군가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입찰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문의청 해서 코리아 신탁하고 전화번호가 적혀져 있어요. 그럼 여기 전화해가지고 지금 이 집에 누군가가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는 거죠.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 문의처에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시면 돼요. 심지어 이 담당하는 기관이랑 약속을 잡아가지고 이 해당 집 안 내부까지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이 공매 물건은 지금 신탁사가 공매로 내놓은 물건이란 말이죠. 이런 물건들을 신탁 공매라고 합니다. 보통 공매는 입찰 기간을 한 일주일 정도 주거든요. 그런데 이 신탁 공매의 경우에는 신탁사의 재량마다 조금씩 입찰 기간들이 달라져 있어요. 그것도 공고문에 다 적혀져 있으니까 공고문을
물건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입찰 가격 해놓고 입찰 기간 하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2월 7일에 10시부터 4시까지 1차로 입찰 기간을 준 거예요. 하루밖에 안 준 거죠.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입찰을 했다면 개찰은 이때 한다 였던 거고, 이때 아무도 입찰을 안 했으면 또 바로 유찰되면서 쭉쭉쭉쭉 빠르게 낙찰을 받아갈 수 있게끔 기간을 설정을 해둔 거예요. 공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가 봤던 이런 물건처럼 싸고 안전하게 낙찰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또 있습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을 매각하기 위해서 공매로 내놓는데, 이걸 국유재산 공매라고 해요.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인데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이런 물건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산 물건도 심지어 아니기 때문에 근저당도 하나도 없고 완전 깨끗한 물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었기 때문에 집 관리 자체도 예산으로 다 했을 거란 말이죠. 뭔가 큰 하자가 있으면 예산으로 다 고치고 집 수리도 바로바로 됐을 겁니다. 명도도 만약에 해야 된다. 누군가 살고 있다. 살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공무원이겠죠. 근데 공무원이 못 나가겠다고 배째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할까요? 제가 수업 시간에 공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 국유재산 공매에 대해서 얘기할 때랑 자동차 공매를 얘기할 때 수강생분들의 눈이 완전 동그래지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들어보시면 자동차는 사고 나거나 막 다 찌개져 있는 그런 자동차만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벤츠도 공매로 나와 있는 물건이에요. 공매로 입찰을 할 수 있는 물건이 되는 거죠. 벤츠, 아우디, 레인지로버 이런 식으로 외제차들 있죠. 그리고 심지어 깨끗해요. 그런 차들도 공매로 이렇게 입찰을 해서 싸게 낙찰을 받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공매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라고 댓글 많이 남겨주신다면 제가 다음에는 자동차 공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